아내 친구들 중에서도 성격이나 외모로 유독 눈에 띄던 동란은 미혼이었고 또 활발하게 노는 걸 좋아해서 나와도 코드가 잘 맞았다. 연애 시절부터 우리 셋은 자주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는데 어느새 동란과는 별도로도 자주 소주 한 잔에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날도 동란을 집에 불러 닭발에 소주 한 잔 하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자 동란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 오늘 친구들 약속 깨고 왔으니까 새벽까지 잠 못 잘 준비해요. 각오해요. 반가움에 매운 닭발과 주먹밥을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바빴죠? 얼굴 좀 보여줘요. 얼굴 볼 새도 없이 휙 지나갔잖아요.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남자가 어딨다고. 지방 출장 갔다가 엊그제 올라온 거라고요. 아이고, 지방 가면 간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뭐 하는지 궁금했잖아요. 내가 창식 씨한테까지 출장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공란이 장난스레 웃으며 반문했다. 창식 씨 혹시 막 구속하려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친구인데 술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다. 술 친구 정도는 되잖아요. 동란은 어느새 잔을 비우며 눈을 반짝였다. 근데 창식 씨, 연애 사업은 잘 돼가요? 요즘 조용한 거 보니까 소식이 궁금하네요. 연애라니 동란 씨 정도 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연애하면 모를까. 나는 뭐, 그녀가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그럼 창식 씨 눈에도 제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나요? 순간 나는 눈길을 피하며 머뭇거렸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동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창식 씨도 저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단 거네요?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와의 눈 맞춤이 묘하게 길어졌다. 그야 뭐 동란 씨는 내 아내 친구잖아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장난이에요. 창식 씨가 어떻게 나오나 해본 거예요. 우리 둘은 잔을 비우고 또다시 따르며 웃음 가득한 대화를 이어갔고 어느새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동란과 둘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파트 근처는 눈치가 보여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깔끔하고 조용해 괜찮은 구석자리가 있었다. 처음엔 나도 동란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반대편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가벼운 노래만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며 나는 문득 물었다. 동란 씨 같은 매력적인 여자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녀는 노래를 마치고 웃으며 한마디 했다. 창식 씨가 총각이라면 고민도 안 하고 잡을 텐데. 그 말에 나도 어쩐지 가슴이 두근했다. 그럼 나 총각일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창식 씨가 도시락 싸들고 나 쫓아다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눈썹을 축혀 세웠다. 도시락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커피도 사다 주고 저녁엔 닭발 한 봉지씩 들고 기다렸을 거려. 동란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말하더군요. 에이, 그럼 내가 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잘해줬으면 결혼까지 생각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란이 생각에 잠긴 척턱을 쓰다듬다가 장난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그랬으면요. 어머님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창식이 도시락 챙겨주랴 했겠죠. 나는 못 이긴 척 웃으며 소주잔을 들고 그녀와 건배했다. 동란 씨, 나랑 결혼했으면 매일 닭발과 소주 배달받는 삶이었을 텐데 이 복을 놓친 걸 후회해도 늦었네요. 창식 씨, 그럼 그 닭발과 소주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배달해주면 되잖아요. 결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도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좋죠. 대신 매주 금요일 밤마다 약속입니다. 배달원이 불참하면 벌금도 내고요. 우리는 소주잔을 다시 한번 부딪히며 웃었다. 농담 속에서도 흐르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 동료, 지인의 소개로 1년 조금 넘게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고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나죠. 제가 결혼 5년 차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약 2년 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살던 30평 아파트를 아내 혼자 두고 가기 부담스러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처갓집에 함께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인 동란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평범한 외모가 아닌 아주 돋보이는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그녀가 눈에 띄었죠. 아내도 어디 내놔도 빠질 외모가 아니지만 동란의 인물은 정말로 출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도 공부를 잘했는지 현재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 덕분인지 둘은 어릴 때부터 선의의 경쟁을 해온 사이인데, 고집이 센 데다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말다툼도 종종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슬쩍 불러 화해를 시키면 금세 예전처럼 지내곤 했죠. 이런 생활을 하던 중 대전 지점으로 발령이 나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아내는 서울에서 KTX로 오가면 불과 1시간 거리라며 자주 내려왔고, 덕분에 주말마다 데이트하며 신혼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보름 정도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때 동란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빠, 민정이 미국 간 동안 심심할까 봐 내가 대전에 내려갈게요 하더군요. 처음엔 반가워서 그러라 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서는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없는 집에 혼자 두긴 그래서 정보를 보내주었고, 저녁에 퇴근해 돌아와 보니 그녀가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해놓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며 감자볶음, 계란말이까지 준비해 놓았더군요. 음식 솜씨도 훌륭했죠. 동란은 저를 향해 웃으며 오빠, 음식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맥주를 한잔 하자고 했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긴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작정한 듯 오늘 집에 안 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술잔이 오가며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고, 어느덧 새벽이 되어 저도 그녀도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그녀가 바로 옆에 누워있더군요. 아침이 되어서야 전날 있었던 실수가 떠오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동란은 종종 내려오곤 했고, 심지어 자신의 휴가며 연차까지 대전에 쏟아부으며 저를 찾았습니다. 몇 번이나 동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결혼을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란이 단호하게 지금 결혼은 생각 없어요라며 쓴웃음을 짓더군요. 처음 대전으로 내려왔을 땐 아내와 주말마다 만나며 신혼처럼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오히려 설렘이 되살아났고, 아내도 종종 대전에 내려오면서 예전보다 더욱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제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소소한 요리나 작은 인테리어를 보며 아내는 기뻐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서로의 일상이 바빠지고, 아내의 출장이나 업무 때문에 주말마다 자주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제게 피곤한 마음을 가끔 털어놓았지만 서서히 대화가 줄어들고 마치 서로의 삶이 따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더군요. 그렇게 점점 아내와의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동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친구인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 동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많았죠. 그녀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활기가 넘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란이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저녁상을 준비해주던 그날 이후 가끔은 동란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일에 지쳐 대전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주말에도 동란은 오히려 제게 의지하며 챙겨주었고, 오빠가 힘들까봐 밑반찬도 챙겨왔어요 하며 웃는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서로 잔을 기울이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동란에게 호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멀어지는 느낌인데, 동란과는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란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을 때 문득 저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동란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점점